자, 이제 지적 측량에 관한 주제 보시게 될 텐데, 제일 어려운 파트가 사실 암기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파트가 지적 공부 정리의견 측량이라고 하는 것과 검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에서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게 제일 외울 양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필지의 경계,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람이 나가서요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측량 결과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측량 결과도에 기초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지적 공부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 그런 측량 결과가 반영이 되게 될 테고요. 나중에 면적을 측정을 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법이라든가 또는 경계점 좌표 등부가 비슷한 지역의 경우에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 대축적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소축적 지역은 자연수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 이복 확제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복 확제라고 해서 이동이라는 개념, 토지 표시 항목을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등록을 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말소하는 것을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받아 메꿔서 새롭게 토지를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건 이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적는 거, 분할 합병은 어렵지 않을 테고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5개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 등록상 정정, 바다로 든 토지 등록 말소는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누가 바로 지적 소관청의 직권으로 하는 영역이 3가지에서 이 중에 측량 안 하는 게 지목 변경하고 합병은 따로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중간 지어주면 될 테고, 지목 변경의 경우는 면적이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따져 물으실 게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 일반적인 측량의 경우수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공부하셨죠. 지적 공부의 복구 지체 없이 해야 됐고, 두 번째 복구의 근거 자료로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만들어진 지적 공부에서 파생된 자료인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든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더라? 마지막에 바로 복제된 지적 공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갖고 다 복구를 하면 된다.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근데 그것도 없어, 다 없어. 그러면 이때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새롭게 그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새로운 그림 그리는 게 지적 확정 측량.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새롭게 선을 그었을 때 바로 처음부터 하는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보통 이 지적 확정 측량을 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비치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이것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에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 될 텐데, 이미 복구할 필요도 없고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측량, 이복 확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적 공부에 반영하게 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이복 확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복 확제 등과 관련해서 이게 측량이 똑바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 이건 나중에 검사 측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 이래서 경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바로 경계 복원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를 따로이 바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경계를 보기 위한 측량인데요.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은
자, 우리가 토지에다 건물 짓기 전에 내 토지의 경계가 얼마나, 어디까지가 내 토지의 경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 자, 우리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매수 의뢰인에게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측량, 뭐라고 한다?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이란 건 뭐냐면은 이 토지의 그 경계 부분에다 폴대를 다 세워요. 자, 저희가 니네 땅이에요. 네 관심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우리 앞에서 지적도 임야도 할 때 치치치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해서 지적도 임야도 건물의 위치 등이 표시가 되는데 이게 똑바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 두 개가 겁나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헷갈려, 용어가. 해서 새롭게 선을 획정을 한다, 확정을 한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지적 현황 측량은 있는 그대로를 확인해 보기 위한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현황을 확인한 측량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복 확제는 어떻다? 검사 측량이 필요하고요.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확인해 봐야 돼. 이에 비해서 경현이라는 것은 따로 이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다. 경계복원 측량은 건물 짓기 전에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건물 짓고 나서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주제. 이게 바로 측량의 종류라는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한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복구 자료 아닌 것을 고르셔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그러면 이제 이서 첫 번째 이슈,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라는 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측량이 뭐야?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은 따로 어떻다?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 이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 한편 지적 재조사 측량은 아까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해달라 말라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측량, 검사 측량하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 또는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의뢰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없다. 지적 소관청 출제 포인트, 이거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시도지사 나올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승인을 한번 튀어나오고요. 아까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보존, 복구, 열람 등 관련해서 보존, 복구할 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보존하고 복구를 하게 된다. 그때 시도지사 나오고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무조건 다 누가 된다? 지적 소관청. 요건 이제 계속 내는 게 루틴 돼 있어요. 뒤에서 보시게 되면 루틴이 발견되는 게 바로 토지이동시청의 특례 얘기할 때도 지적 소관청 이 얘기를 가지고 이미 시험에서 시도지사에게 15일 내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 틀리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예 경기하셔야 돼. 시험 지문에서요. 자, 지적 공부에 보존하고요, 복구할 때 정보 처리 시스템일 때 시도지사 두 개, 복구하고 보존할 때 시도지사 튀어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어떻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게 이제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된다. 요걸 절대 놓치면 안 돼. 4개입니다. 4개. 4개. 다시 갑시다. 지적 정보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 복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승인. 요렇게 4가지만 어떻다? 시도지사가 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는 법에, 공간정보법에서 거의 나오면 안 돼. 이미 좀 오래
오래전 8년 전인가 나왔었는데 이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을 고르셔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출제는 기술의 문제인데요. 자, 보십시다. 문장 겁나 길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바꿔치기 안 한다고.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뒤에서 바꿔치기. 물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앞에서 바꿔치기가 틀리고 뒤에서 바꿔치기가 또 틀리고 전혀 개의치 않아. 니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냥 느낌 가지고 그냥 그 느낌 아시잖아. 느낌 가지고 그 망할 놈 느낌 때문에 게임 끝나는 거야. 시험은 암기. 다 느낌 이해, 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뒤지게 많이 해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잘했으면 얘기 아니지. 근데 많이는 해봤어. 그건 내가 입증해 볼 수 있어. 친구가 없다는 게 100% 입증이 되잖아. 보니까 비슷한 과 같아. 친구 없어지는 거. 근데 지난번에 술 드신 걸로 봐서 아직은 완전히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어떻게 올해 빨리 증을 따야지 다시 속세로 나가서 부어라 처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때 가서 이빨 깔 거 있잖아. 야, 공부를 한 건 말이야. 공부를 한 건 그냥 빡시게 한번 붙어보면 되는 거야. 공부 너 이해하는 거 아니야. 암기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썰을 풀게 되면 또 그도 그럴싸하게 느껴져. 근데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일반인 얘기하면 더 믿는 데니까 환장하게 뭔 얘기하다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지적소관청 요거 하나 포인트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측량 성과가 결정되게 되면 이제 검사 측량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등이 검사 측량, 지적소관청 들어가네요. 자, 근데 이미 본 것처럼 검사 측량 필요 없는 게 뭐라고요?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어떻다? 지적 공부에 반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더러운 문제 측량기간, 검사기간이라고 하는 거. 자, 측량기간, 검사기간 문제는 하나, 둘, 셋, 세 문제가 네 문제 나와요. 자, 이거 딱 여기에 나온 이 내용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끊임없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맞으면 7년 동안 네 문제인가 답을 뽑아요. 그래서 이건 물반 고기 반이야. 인간적으로 절대 틀리면 안 돼. 해서 보게 될 게, 자, 지금 지적 측량 수행자하고 의뢰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합의가 있다. 그럼 이제 4분의 3은 측량기간, 검사기간 얼마?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갖고 5분의 3, 5분의 2지랄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려워.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이게 계속 느끼게 될 게 개별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 공간정보법 한 4시간 하면 다 끝나. 강의 다 끝낼 수가 있어. 그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봐. 또 깔끔하게 잊어버려. 이 망할 놈의 양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양을 줄여가시고 4분의 3 측량기간, 검사기간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작년인가 출제가 돼서 합의가 없을 때 지적 기준점 설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일에 4일,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라고 돼 있었고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15점 이하이면 5일, 4일에다가 어떻다? 4일을 어떻다? 가산하게 된다.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짜증날 거야. 근데 법이 있다고 돼 있고 얘들이 경우수를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오는 것을 고르시오. 다시 갑시다.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측량기간 4일, 5일, 검사기간 4일을 베이스로 하고 만약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점 이하를 설치한다. 지적기준점이 뭐냐면 동네가 넓어가지고요. 좀 세밀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삼각 보저점이라든가 지적 도근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측량 지점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지적 기준점이라 부릅니다. 우리 시험에 거의 안 구성은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하여튼 15점 이하만 찍어도 된다면 각 4일을 가산한다. 그럼 측량기간 5일, 측량기간 9일, 검사기간 8일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튼 이 법조문 만든 새끼는 보나마나 조상을 따지면 쪽발이 후일 거야. 말 더럽게 어렵게 해놨어. 차라리 쓰던가. X는 X고 쓰던가.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지금 만약에 19점이다 라고 하면 뭐야? 기본 5일, 4일에다가 아까 4일씩 더했었죠? 지적 기준점을 19점을 설치한다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니까 5일, 4일에 추가적으로 4일씩을 더했다고 9일에 8일 나왔었죠? 근데 15점을 초과하는 4점이니까 또 거기다 어떻다? 하루를 더한다. 10일에 9일.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게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억울하면 출제위원 하시던가. 그냥 뭘 이 개떡 같은 걸 내고 지랄이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니까.
출제 비중이 워낙 높아.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오버하시면 안 돼. 20점이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이제 정수를 못을 박아버리면 되는 거야. 20점 찍은 놈은.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물어보지 않아. 시험 문제는 그걸 그냥 19점도 안 물어봐. 그냥 문장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번 두려워해요. 아, 지난번에 그거 냈으니까 좀 극단적으로 22점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22점이면 2점이 부족한, 1점이 부족하나? 19, 20, 21, 22. 하나 더 찍으라 그래. 하나 더 찍으면 되는 거지. 그걸 복잡스럽게 하루 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포인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4분의 3, 4분의 1은 간단한 주제고요. 2번 출제가 됐었고, 이런 문제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 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5일의 4일.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점 이하이면 각 4일을 가산한다. 근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4일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 각 4점마다 1일씩을 가산을 한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까지 해보십시다. 이 정도가 지적 측량, 자, 측량 검사까지 보셨고요. 관련한 쟁점으로서 이슈가 되는 게, 자, 지적위원회 의결상, 중앙지적위원회, 자, 재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등이 중요해. 다해. 재심사 외에도 여러 가지. 근데 바로 기억할 게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지적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측량, 자,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검사 측량을 또 합니다. 근데 이들 간에 서로 결과물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또 불만 있으면 어떻다? 재심사 청구 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은 적부심사, only one, 딱 한 가지만 하기 위해서 지방지적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재심사 외 등등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가 된다?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한때 나온 게 장난치는 게 이런 식이라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지적측량, 적부심사하고 뭐 지적기술자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담당한다. 그리고 요 근래는 구성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거 축척변경위원회는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두게 될 텐데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뒤에서 축척 변경을 또 공부하실 겁니다.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산금에 관한 사항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문제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과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요걸 가지고 거의 다 도배하다시피 했었고요. 그래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 외워두셔야 돼. 어차피 또 내일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시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구질구질한 얘기로서 손대기 어려운 문제,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등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7일 이내 토지 소유자 등에게 또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죽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지적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어떻다? 시도지사 등은 얼마?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 등의 통지해라. 이걸 갖고 한 시대를 풍부해서 문제 구성. 제일 마지막. 그래서 적부심사나 재심사나 결과물이 나오면 며칠? 7일 이내에 통지해 줄 거. 이걸 계속 우려먹다가 26회 동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 요걸 가지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그러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건데 가장 중요한 쟁점 뭐라고요? 결과물 나왔을 때 얼마? 7일 이내. 자, 결과물 나왔을 때 어떻다? 7일 이내에 통지를 해라. 그래서 복잡하니까 앞에는 5일, 자, 뒤에는 며칠? 7일 해서 회의 먼저 한 다음에 결과물 나오니까 5일, 7일. 그래서 요거는 사실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니까 앞쪽은 5일, 뒤쪽은 7일. 회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고 결과 나오게 되면 7일 이내 어떻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측량 등에 관한 주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문제 통해서 쟁점 확인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이슈가 되는 어려운 거 이복 확제. 이거 금방 안 됩니다. 해도 개 짜증난 파트가 이복 확제고,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구별짓는 게 더럽게 짜증나.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신도시 만들고 나서 새롭게 선을 쫙쫙쫙 확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이동 측량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에서 지적 재조사 측량이나 복구 측량할 때, 지금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과 연계가 되게 된다. 이복 확제 등이 있으면 어떻다? 검사 측량 필요하다. 그러나 경현이는 어떻다? 검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복 확제. 검사 측량 필요하다. 그러나 경현이라는 것은 어떻다?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다. 전체 그림 제일 어려운 주제고, 이 파트가 뜬금없이 다음 중 세부 측량의 종류로 틀린 것은 해서 나오는 문제, 제일 까다로운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복 확제 검사 측량 경현이라고 하는 거, 이복 확제 검사 측량 경현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상 정정, 말소, 축척 변경, 요거 8개 세팅돼야 돼. 해서 이 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니까 만만치가 않아. 근데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몇 번만 하시면 돼. 근데 그 몇 번 안 해서 문제지. 해서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그러면 경영은 검사 측량 필요 없다. 두 번째 이슈, 측량에 의뢰할 수 없는 것,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의뢰를 할 수 없다.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때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측량 일자, 날짜 며칠이고 검사 측량 며칠이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복구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복구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결과물이 아니라 계획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측량, 검사 측량 관련해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하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게 측량 기간, 검사 기간에서 앞쪽이 측량 기간 해서 합의하게 되면 4분의 3, 4분의 1의 문제로 갔었고, 합의 없게 되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5일에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각 4일을 가산하게 되는데, 그게 15점을 초과할 때는 아까 4일 가산은 다 추가적으로 4점마다 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5일에 4일. 근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 일단 닥치고 각 4일을 가산한다. 근데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게 15점을 초과한다고 하면 초과는 4점마다 다시 어떻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 제일 까다로운 게 측량기간, 검사기간. 그다음 내용은 많아보는데 간단한 게 시도지사가 두게 되는, 시도에 두게 되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 자,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재심사라는 것도 있었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는 시결청이라는 것이 의결사항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해둬야 되고요. 결과물은 며칠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의 이슈로 삼게 됩니다. 바로 문제 가서 확인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릴 문제 한두 문제 나오게 될 거야.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세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이복 확제는 어떻다? 검사 측량 필요하다 해서 검사 측량 있었죠. 그 다음에 경계점을 복원하는 경우 일단은 측량을 하긴 해야 되는 것이죠. 측량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적 공부에 어떻다? 반영하지 않는다. 경계 복원 측량은 지적 공부는 반영을 하지 않는데 그 위치 등을 경계를 보기 위해서 측량을 하긴 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현황을 본다.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이 경계 보건 측량, 세 번째가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답은 4번인가요? 그 다음에 다른 토지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것은 이동 측량의 한 종류. 이동 측량이 어렵다고 종류가 많아서 다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것도 토지 이동의 한 종목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때 토지 이동할 때 8개 중에 하나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 법에 전혀 없는 말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공긴점이 뭡니까? 모르지. 그런 게 뭔 소린지. 최소한 세부 측량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복 확제부터 가야 돼요. 근데 이동 측량 거의 써먹을 수가 없었고요. 보니까 지적 재조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검사 나와 있죠. 이복 확제는 어떻다? 검사 측량까지 거쳐야 된다. 그러나 경연이는 검사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현황 나와 있죠.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서 측량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시행자. 이게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선을 다 그어버렸다. 새롭게 선을 긋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법에 전혀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같은 것은 지적 확정 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해서 새롭게 그 동네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선을 긋는다고요. 이걸 이름하여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뭐가 있냐면,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먼저 신규 등록. 이건 뭐가 돼? 이동 측량의 한 종류죠. 이동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등록상 정정, 말소. 이렇게 8가지가 일단은 토지 이동 종목인데, 그 중에서 지목 변경과 합병은 따로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이복 확대할 때 복구 들어갔었죠? 이복 확대 중에 복구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조사, 이복 확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신청, 이것도 이동 측량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부가 어떻다? 바로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7년 동안 3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복 확제. 거기다 이복 확제하면 어떻게 하고? 검사 측량을 해야 되고, 경연에는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동 중에서 측량하지 않는 게 지목 변경, 합병. 옛날에 나왔던 게 합병이나 지목 변경은 따로 어떻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동 8개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복 확제 검사 측량, 경연에는 검사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요. 자, 가볼까요? 자,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면적, 이게 다 간단한 거예요. 지목 변경은 굳이 어떻다?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합병도 어떻다? 따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좀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쉽고 총 4문제가 구성이 되네요. 측량의 종류 등에 관한 부분. 해서 이게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아.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을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이건 준비를 하셔야 돼. 이복 확제 검사 측량, 경연에는 검사 측량 필요가 없다. 한편 이복 확제 이동 중에서 지목 변경이나 합병에 있어서는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 국가가 알아서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 측량. 그래서 국가가 알아서 할 건데 굳이 개인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 주세요. 닥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워낙 큰 돈이 들어가요.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려면 돈이 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요청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뭐 자료 찾다가 국회에서 자료 인터넷 검색하다 나왔는데 뭐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어딘가에 탄원서 비슷하겠어. 우리 동네에 뭐 지적 확정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된다. 개소리죠. 개소리.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다시 측량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답을 외우시라고. 답을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게 뭐라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지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야? 검사 측량. 얘는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주 의뢰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의뢰할 수 없는 경우 두 개를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라고. 멀뚱멀뚱 뜬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읽어보지 말라고. 그냥 계속 단순하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 안 되면 선생님 강의를 못한 거야. 그 재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 강의 못한다고 나 떨어져도 돼? 아니잖아. 나는 붙어야 되잖아. 하늘에 무너져도. 종로 저 광화문에서 쌩 난리가 나고 지금 코로나가 대확산이든 지랄이든 일단 나는 증을 따고 나서 내년에 공부한 사람한테 이빨을 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된다고. 멀뚱멀뚱해서는 전혀 안 돼요. 자, 진짜 고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시간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이 뭐야? 지금 뭐야? 자,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제가 딱 두 개씩 딱 이복 학점은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딱딱 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나오면 답은 유용화되는 문제.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 이런 게 있나요? 자, 지적 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토지 소유자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이때 다만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2번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사람 끄트머리 제출해야 된다. 대충 봐!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거야. 제출하고 첨부하고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설마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시 이러지는 않겠지. 포인트 안 된다고요? 쫄지 말고 주어수로 가다 보면 대충 루틴이 박힌다고. 3번 지적 측량 수행자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우리 외웠던 거잖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맞죠? 그 다음에 5번 자,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의해서 기간을 정한 경우 전체 4분의 3이 뭐가 되고 측량기간 4분의 1이 뭐가 된다? 검사기간. 다음 몇 번? 5번. 예, 이제 한 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배하는 걸 느끼셔야 돼. 이걸 이렇게 그냥 내는 걸 그렇게 쳐내도 7년 4번인가 나오는데 그래도 틀리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우리가 새로운 영역,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해서 공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그걸 틀리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이상한 문제 나왔다고. 아, 누가 뭐래? 꼭 한두 번 이상한 문제가 나온 거 같아서 나보고 11거 내가 출제했냐고. 나보고 왜 얘기를 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 다 틀려도 맞출 문제 맞추면 다 점수 나와요. 그 다음, 그리고 점수가 합격을 하잖아요. 아무도 시험 문제도 10일 안 겁니다. 다 이해되거든.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이 문제 어려웠다.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의해서 자, 20일로 정했다. 그럼 측량 기간은 얼마? 4분의 3 되는 거죠? 검사 기간은 얼마? 4분의 1. 여기까지 알아. 근데 이 문제는 수험생이 많이 실수하셨을 거야. 뭐라고 돼 있어? 검사 기간은 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냥 검사 기간은 얼마나 좋아? 측량 검사 기간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야. 측량 기간 15일인 줄 알고 80의 미소를 딱 해놓고 나서 틀렸어. 자, 검사 기간은 얼마? 5일 이렇게 가야 돼. 상당히 이건 알면서 장난치는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26회 때. 그럼 또 28회 정도 돼서 또 내야지. 28회 때. 이 문제가 어려워졌어. 뭐라고? 40일. 합의 나와 있죠? 합의 나와 있죠? 그럼 측량 기간 얼마? 30일. 검사 기간 얼마? 10일 해서 답 2번. 자. 염치 없음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돼. 똑같은 문제가 도배가 되고 있어. 20일 했다가 겁나 어렵게 40일 이렇게 뽑아내고 있어. 안 끝났어요. 계속 도배 망할 놈들이. 자,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자,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 자,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전제를 깝니다. 한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자, 기본적으로 얼마? 15점 이제 이해할 때 4일을 어떻다? 일단 가산을 하게 된다. 근데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어떻다? 바로 자, 각 소관은 4점마다 다시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 4일에다가 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또 4점마다 1회를 가산한다. 이게 이제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서 괄호넣기 문제에서 444에서 답은 1번. 이 문제가 그동안 제일 어려웠던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척의 의미라는 건 이해관계인이 회의 등에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제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뭐 봐봤자 의미도 없어요. 왜? 그 전에도 10년 동안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의 전형이고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현지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의결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답은 3번이고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냥 법적인 상식이 좀 있어고 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것도 뭐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매년 실질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 풀어갈 때는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는 손도 못 대는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거 몰래 공부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막 청량기간, 검사기간 그 뒤지게 그렇게 해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그런 파트, 그런 것들을 캐치해 주실 것. 자, 그 다음 이슈로 삼아 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해서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 자, 위원장은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몰라.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 결과 보고받은 사람은 제척 사유가 아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일이니까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이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모르겠고 4번 알아야 된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라고 해서 곳곳에 다 똑같아. 회의를 열려면 제적위원 과반수, 그 다음에 어떤 상을 의결을 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건 이제 어디는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런 지문이 막 나와요. 협회 이런 데서.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요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답은 이제 5번이었나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 녀석이 27일 때 전에는 맨날 어떤 결과물 나오면 다 7일 이내 통제할 거. 다시는 안 나올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7일 이내 이쟁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주제. 해서 이런 문제 손 못 대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문제들 몇 개 나와 있나요? 재심사는 기구가 뭐가 된다?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심사 점점점 하는 게 뭐가 된다?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에 지금 3문제가 나온다고 앞으로 나올 게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상까지 같이 세트로 가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주제 가서 똑같은 문제 나와. 뭐라고 돼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상 하나밖에 없죠? 적부심사라고 하는 거. 이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 한 문제씩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다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뭐가 돼? 지방지적위원회. 그냥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 문제하고 앞에 25회 때 문제하고 26회 때 문제. 그냥 거저 서비스로 주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벌써 지금 7년 동안 3문제 구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것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위원회,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토지 소유자, 끝머리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안 보셨어요? 설렁설렁 보셔야 돼. 내용 모르는데 요행수를 바라면서 자세히 보시면 말려버립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서 틀렸죠? 지금 문제를 보셔야 돼. 25회 때 문제가 나왔었고 26회 때 나왔었고 27회 때 문제까지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적부심사 청구사항 요거 하나만 다 의결을 하게 된다. 나머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나시죠? 7일 이내 다 통지해야
해야 된다. 나머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지조사 이런 것들은 계속 중복되는 지문이 되는데 가치 없어요. 그냥 지금 세 문제, 네 문제나 적부심사, 의결사항 가지고 네 문제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부심사 등에 관한 주제, 다음 시간 나머지에서 토지 이동 등에 관한 주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